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만원사 6번째 시간으로요. 만원사 이제 본사는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그 만원사 답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내신 중간고사예요. 예, 만원사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본 그 구독자께서 덕분에 다 맞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만원사 본사 마지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옛 시절을 이제 그리워합니다, 화자가. 그러면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자, 낚싯대, 낙대에 줄 거두어 낚은 고기를 끼어들고 이제 강촌으로 돌아들어 이제 주인집으로 온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문 앞에 개가 막 짖죠. 그리고 날 보고 꼬리도 칩니다. 난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죠. 내 고생이 오랜 줄 가지로다. 가지로라는 것은요, 가히 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객지에서, 즉 그 귀향지에서 이 어려운 내 고생이 아마 오래 지속될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소하던 이런 개들도 자기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이 귀향지에 이제 젖어드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짖던 게 이제 아니 짖잖아요. 그죠? 임자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 주인처럼 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나절을 잊은 시름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고쳐 생각이 나니, 그렇죠? 다시 이제 시름이, 자, 여기서 이제 정서가 이제 시름인 거죠. 그렇죠? 예, 시름이 다시 저절로 일어나니 이 말이에요. 아마도 이 내 시름 잊을 길이 어렵다. 그렇죠? 예, 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강천에 월락하고 달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강가에 은하수가 기울도록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으로 가는. 그래서 방에 있는 등불은 어디에 가고 눈을 감고 앉았느냐.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선하는 노승인가. 그렇죠? 참선하는 늙은 스님의 모습이냐, 아니면 송경이라는 건요, 이 점치는 맹인이 경문을 막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송경하는 맹인의 소리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의 이 씨름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소경 누가 봤느냐. 그렇죠. 중이면서 소경인 사람 누구 본 적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처량한 처지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운들 잠이 오겠냐, 아니면 기다린다고 님이 올 것 같냐라고 하면서 대꾸와 서리법을 지금 표현한 거고요. 햄이 무슨 햄이냐? 이 햄이라는 것은요, 고민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다지도 생각이 많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남경장사. 남경은 이제 중국의 이 추자도 있죠. 여기가 추자도랑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의 그 난징이라고 해서요. 남경입니다. 남경. 아셨죠? 예, 난징이에요. 거기 가서 반전, 푼돈, 돈 얼마 안 되는 장사해서 믿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왔단 말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그 처량한 눈 감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열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만큼 자기의 처지가 한스러운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도 그만 하면 다 헤아려지니, 응? 헤아리다가 다 못 해버렸다. 그래서 무한한 해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가덥다는 건 끝없는 미친 서름. 이 서름이 맺혔잖아요. 그렇죠? 누굴 찾아 한잔 한단 말이냐. 그렇죠? 누굴 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한단 말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라든가 대화를 나눌 것이냐라는 거죠. 남초는 이제 담배입니다. 담배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서름을 뭐한다? 위로한다. 그렇죠? 예, 위로하는 유일한 매개체는 지금 뭐겁니까? 담배. 남초가 되는 거예요. 먹고 떨고 담아 붙여 한 무릎에 사오대라. 한 무릎에 사오대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4-5대 담배를 잇따라 연이어 피는 그런 장면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현기증이 나고 두통도 나니 서름 잠깐 이치온들 오래기야 오래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나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또 무슨 일이냐. 내 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단 말이냐. 그렇죠.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양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비하면 여기서 온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화한, 그죠? 아주 그 화려한 이 고향 어디에 두고 이 적막한 절도, 이 외딴 섬에 들어왔냔 말이냐, 그죠? 그런 얘기예요. 오량각, 오량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한양에 있는 아주 그 화려한 집이겠죠, 그죠? 그거 어디 두고 두옥 반간, 초라한 집이겠죠. 아주 작은 집과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의 그 번화한 모습과 지금 외딴 섬의 귀향지의 그 어떤 초라한 자기의 신세를 지금 한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팎 장원, 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궁중, 귀족, 관료, 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니까 이 장원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디 가고 축창문, 축창문이라는 거는 대나무로 만든 초라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와 대꾸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달았으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서화도벽, 이 서화도벽이라는 거는 이 서화, 글씨와 그림을 잘 바른 훌륭한 벽, 이것이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번화한 고향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찌하고 흑발한 벽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산수병풍 어디 가고, 응? 산수 그려져 있는 병풍은 다 어디 가고, 갈밭 한때 둘렀냐. 갈대로 엮은 벽에 그냥 마구 둘러쳐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는 화려한 고향의 모습, 뒤에는 적막하고 초라한 귀향지의 모습,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각장장판, 각장장판이라는 것은 뿔 모양, 뿔로 된 그런 아주 튼튼한 장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자리, 갈자리라는 거는 갈대로 엮은 돗자리, 그렇죠? 이것도 역시 대조죠. 경주 탄건 어디 가고, 그렇죠? 이제 아주 훌륭한 탄건 어디에 가고, 봉두남발, 봉두남발이라는 거는 이 상투를 틀지 못해서 막 머리가 남발한 겁니다. 헝클어진 채 되었으며 안팎 버선, 그렇죠? 이 안팎의 버선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은 다목발이가 됐다. 다목발이라는 것은 아주 추위에 떨어서 살빛이 아주 검붉게 변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녹피당해, 녹피당해라는 거는 이제 사슴 가죽으로 만든 아주 질 좋은 가죽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디 가고 육총집신 신었느냐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계속 대조를 쓰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조반 점심 어디 가고, 그렇죠? 아침 점심 다 어디 가고, 일중하기, 일중하기라는 건요, 일중식 학인데 낮에 한 번만 먹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중식 학인데요, 하루에 중식 한 번만 먹기도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 결국 뭡니까? 의식주가 전부, 그렇죠? 예, 충족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환노비 어디 가고, 그렇죠? 자기가 심부름 불었던 이런 종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고공이 된단 말이냐. 내가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이면 또 마당을 내가 쓸어야 되고, 저녁이면 불 떼야 되고, 햇볕이 나면 쇠똥을 치워야 되고, 비가 오면 도랑을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머슴의 모습인 거죠. 자기의 그 어떤 머슴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 집을 지켜야 되죠. 보리망석도 새 있으면 날려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거처 변화. 이 거처하는 것이 아주 그 번화했었는데 또 의복사치, 의복도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내가 전에 입었다는 겁니다. 나도 전에 했었는데라고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처지를 더 어때요? 부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보실까요? 다음 장면에 좋은 음식 만난 것은 아마 거의 잊었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다. 서름에 쌓였으니, 자, 이런 정서들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서름에 쌓였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한밤 자면 재석이라는 건 섣달 그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떡국 먹을 수 있으니까 놀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말을 신청하랴. 신청이라는 거는 믿을 신자잖아요. 듣는 것을 내가 믿으랴 이런 뜻이에요. 서리법이겠죠?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라는 거는 이제 뭐뭐처럼 뭐뭐듯이 직유법입니다. 여풍처럼 들었더니, 여풍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바람처럼 이제 흘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녘 이웃, 북녘 집에 나병소리라는 것은 이제 찰떡을 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날을 앞두고 떡을 치는 그런 소리가 이제 나병소리입니다. 그게 들리거늘 손꼽아 헤아려 보니 오늘 밤이 제석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야의 밤이다 이 말이죠. 타양의 봉가절은 이제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봉가절은 타양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뿐이 아니로다 또 있다는 거죠. 상빈이라는 건요 하얗게 귀 밑에 하얗게 귀 밑 털이 하얗게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조
내일 아침이라는 얘기. 내일 아침에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죠? 결국은 세월이 지금 귀향 온 지가 딱 1년째 되는데 1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딱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 송구영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하고 이 한밤뿐 이로다. 한밤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밝아온다. 이런 뜻이겠죠. 와, 상품 그렇던가 저녁 밥상 그렇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못 보던 네모 쟁반에 네모 밥상이란 거죠. 수저 갖춰놓고 장김치에 나락밥, 쌀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독, 아주 수북히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밥그릇에. 그래서 생선 토막도 많이 풍성하게 들어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먹지 못했던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도 서리로다. 배부르니 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부른 모습 속에서 그나마 설의 모습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그렇죠? 자기가 고향에 떠난 게 어저께 같았는데 이 말이죠. 내 이별, 내 고생이 경년사가 되었구나. 경년이라는 건 지난 해의 일이 되었구나. 이걸 볼 때 지금 뭡니까? 귀향살이 한 지 딱 1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섭섭하다. 자, 정서가 또 나왔죠?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서름에서 또 섭섭하다. 그렇죠? 정초, 문안, 섭섭하다. 그렇죠? 정초에 이제 우더른에게 이제 문안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섭섭하다 이겁니다. 북당 쌍친. 북당 쌍친이라는 건요, 이제 두 부모를 얘기합니다. 부친. 아셨죠? 두 부모의 백발이 더 하실 것 같다. 그렇죠? 이제 한 해가 갔으니까 더 연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공교화조. 공교화조라는 건 뭡니까? 공교. 텅 벼 있어요. 규방에. 그러니까 텅 빈 아녀자방. 즉, 자기의 그 부인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화조라는 건 꽃을 찾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텅 빈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 아내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는 뭐 본인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늦었는가. 그러니까 나를 만난 지가 얼마나 이렇게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시간이 지났다. 이 얘기죠. 그렇죠? 5세에 떠난 자식 6세가 됐겠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도 6살 아들이 있네요.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님이라도 내 서러움은 서럽다 할 것이다. 그렇죠? 나도 서럽지만 여기 있는 자기의 아내도 서럽다라고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천리일별이라는 건 한 번 이별해서 천리에 떨어진 곳에 온 겁니다. 그렇죠? 귀향 온 거죠. 해가 벌써 지났고 일자가신이라는 한 글자의 어떤 편지글조차 꿈에나 들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집안에 대한 소식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운산 산에 구름이 막혀 있는 듯 바다가 가려 있는 것 같은 듯 이겁니다. 그렇죠? 의장천 한매 소식. 자, 한매 소식이라는 것은 겨울에 피는 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창전에 한매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그러니까 의창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화자가 한양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소식이 한자 없었다. 하해, 운산 이건 뭡니까? 자신의 소식을 연결해 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소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겠네요. 바닷길 일천리가 멀다고 하려니와, 그렇죠? 약수, 아무리 깊은 산, 우리 규원가에서 배웠죠? 예, 아주 깊은 그런 강물입니다. 삼천리의 청조는 이제 편지예요, 편지, 소식. 전신하고, 그러니까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고 이 말이죠, 그렇죠? 은하수 구만리의 오작, 까마까치가 다리를 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얘기예요.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 자, 상림원은 이제 중국 장안의 서쪽 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소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그 중국 한나라 때 소무가 있었는데 북해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포로로. 그렇죠? 근데 그때 기러기를 날리면서 상림원에 날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에 만났고 이 소무라는 사람도 이 기러기로 소식은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수도 청조가 편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멀더라도 소식 정도는 전달되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죠? 비교 대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신 집에 오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보낸 이 편지를 어찌하여 이다지 막혔느냐.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을 해석하실 때 여기에 주목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서술어 아셨죠? 이게 설명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한 방으로 다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꿈에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려마는, 그죠? 꿈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원수의 잠이 올 때 꿈인들 안 있구랴. 그죠? 예, 그러니까 잠이 와도 꿈에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거고요. 눈물이 흐르고 있죠. 한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눈물인들 한이 됐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장법을 하면서 예, 그만큼 슬픔에 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갖다가 잘 제시하고 있네요. 이 한숨, 그죠? 또 나오죠.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장법을 쓰면서 자기의 안타까운 슬픔을 묘사한 겁니다. 아셨죠? 예. 해안에 해안가에 낙조하고 해가 떨어지고 어촌에 연기가 나할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느냐. 우리 이제 고전에서 많이 배웠죠. 이 사공과 빈배. 빈배의 의미는 화자의 그 감정, 외로운 감정, 이거죠. 이런 것을 감정 이입의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된 그런 시어입니다. 아셨죠? 예. 산상구적. 산상구적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부는 입으로 부는 피리 소리니까 휘파람이겠죠. 그렇죠? 구적. 그러니까 산에서 부는 이 피리 소리, 즉 휘파람 소리죠. 소모는 아이가 있다. 소모는 아이가 이제 산에서 소를 몰면서 휘파람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황독. 황독은요, 털이 아니 누렇게 털 달린 그런 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하산하면서 외양간을 찾아오고, 그쵸.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자는 새는 투리마다. 자는 새. 그쵸. 자려고 하는 새들은 숲을 속으로 달려들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옛집으로 날아드니 금수, 그죠? 이 짐승들도 다 집이 있고 돌아갈 줄 아는데, 그죠? 이 소라든가 이 새들도 다 자기의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거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근데 왜 나는 이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조를 쓰면서 자기의 그 집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아셨죠? 보이는 것이 다 서럽고 듣는 것이 다 슬프다. 그죠? 슬프고 서럽다 이 말이에요. 귀 먹고 눈 어두워 듣고도 보지 말라고 하고 싶구나.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서름 오래일 줄을 분명히 할 양이면, 그렇죠? 이 서름이 오래 갈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할 일을 결단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모르지만 일도혼백 한 번 가버린 이 혼백이야 있을런지 없을런지 내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지금 노래한 겁니다. 한탄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자, 시비 분별하여 없을런지 있을런지,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있을지 없을지, 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지 소리가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의천이, 그러니까 어렴풋한 이 하늘의 그 뜻을 정말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앞으로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촌촌간장, 이 마디마디 간과 창자, 즉 애달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촌촌간장이라는 것은 이 화자의 애달픈 감정이 굽이굽이 마음속에서 썩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애달픈 마음이에요. 이 촌촌간장이 나오면 간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빗불이니, 그렇죠. 비바람이 치고 있죠. 90동군. 90동군은 9월, 음력 9월, 10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장군 들어보셨죠? 동장군. 겨울 추위가 왔다는 얘기죠. 계절의 변화가 온 거예요. 춘광을 자랑하는 듯, 춘광은 봄빛이 왔네요. 그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밑불선, 믿음성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믿음직하구나 이 말이에요. 천지의 마음이 봄을 절로 알게 하니, 그죠? 봄의 마음을 알게 하니 잎이 나고 뭐 가지가지 꽃이 피었다 이 말이에요. 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방초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처, 곳곳에 봄바람 소리 들리는데 이 말이에요.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 이 객창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거처하고 있는 방입니다. 열어보니 창문 앞에 수지화다. 수지화라는 건요, 나뭇가지, 그 다음에 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나무와 꽃들이 웃는 듯 하는구나.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의 그 만발한 꽃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갑다. 그렇죠. 반갑다. 오랜만에 화자의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꽃이요, 예전에 보던 그 꽃이네. 과거에 이제 보던 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낙양성 중에
그쵸? 이제 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봄빛 똑같다 이거예요. 봄빛 그대로네. 고향 원상. 고향에 있는 그 동산에 이 꽃이 피었을까라고 하면서 또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네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이. 그러니까 지나가냈다는 건 뭐예요? 작년 이맘때 한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활짝 웃었던 이 꽃들이 이 말이에요. 청준 맑은 술잔에 술을 부어 꽃을 꺾고 햄을 놓고. 자, 이 말은 우리 상춘곡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중요하죠. 풍류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꽃,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꽃을 꺾어서 한 잔 술을 따를 때 꽃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먹으면 또 꽃을 하나 옆에 꺾어서 놓는 이런 장면은 바로 풍류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장진주는 우리 정철의 유명한 사설 시조입니다. 장진주사라고 있는데 그걸 노래화 시킨 겁니다. 그걸 노래해서 무진 먹자 하세요. 많이 먹자. 내 번화 즐김으로, 이 번화 아주 화려한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뭡니까? 아주 번성하고 화려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풍류를 즐겼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1년 전에. 1년 전만 해도. 근데 올해는 이날에 내가 귀향지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 꽃은 똑같지만 감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마음의 심정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쁜 밥, 나쁘다는 얘기는 이 밥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제대로 밥을 많이 못 먹었다는 얘기고요. 낮이 못 돼요.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어때요? 배가 고픈 거죠. 허술하게 먹었으니까. 박자는 보잘것없는 이 술잔에 흐린 술이, 갑이 없다는 건 돈이 없어서 어때요? 쉽게 마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후진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꽃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내 고생 슬픔. 자, 슬픔. 저 꽃을 다시 보니 작년의 꽃, 올해 꽃은 꽃빛은 똑같은데, 그렇죠? 꽃빛은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도다. 그렇죠? 예. 인생이 고락하여, 인생이 이제 고통과 즐거움이 수유, 아주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의 꿈이로다. 이건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장춘몽, 인생무상, 그렇죠? 한단지몽, 뭐 이런 거잖아요. 허망하다 이겁니다. 인생이. 이런저런 허튼 근심, 이런 그 허튼 이런 근심들이 다 때려쳐 던져두고 이 말이에요. 다 때려치자. 의복, 옷이죠, 옷. 그리워하는 서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 서름, 의복, 목전, 바로 눈앞에서 서름이 난감하다. 그러니까 이 제철 되면 옷을 딱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못하는 그 사시사철 똑같은 옷만 입으니까 이 제철 옷을 입었던 과거의 그리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눈앞에 서름이 난감할 정도로 곤란해 하는 화자의 모습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추나 추동 다 지나니 내내 그냥 진절머리 나게 내내 입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셨죠? 아마도 이런 옷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옷을 한 벌로 사시사철 입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리라. 뭐 이런 얘기죠. 여름에 하라는 건 더울 때, 너무 더울 때 겨울을 내가 원했었는데 겨울이 하도 추우니까 다시 여름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쓴 망건인가 아니면 입으신 철갑인가, 그렇죠? 사시사철에 하동 없이, 그러니까 여름 겨울 없이 춘추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 그러니까 봄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그 화자의 마음이 아주 잘 절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발꿈치 드러나니 그거 참 좋기 아주 충분히 내가 견딜 수가 있어. 하지만 바지 밑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남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안이 민망스러운가. 그렇죠? 아주 그 가릴 수 있는 그 부분도 터져버려가지고 바느질도 못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죠? 내 손수 이거 깊자하니 바느질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키울 것 바이라는 건 전혀라는 부정부사어입니다. 전혀 없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바지 그 밑도 기울 수 없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꿎은 실이로다. 그죠? 실. 이리 얽고 저리 얽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고기금을 걸어맨 듯. 그죠? 이제 대충 한 겁니다. 그래서 꿩에 눈 찍어낸 듯. 그죠? 아주 허술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느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제는 이제 바느질 솜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늘 침자예요. 그래서 한심하다. 정말 그지없다는 건 정말 내 솜씨가 날 봐도 한심하고 수품.
이 바늘을 놀리는 자기의 손놀림도 사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바느질하는 장면이 너무 한심해서 이 바느질하는 자체도 나한테는 사치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예. 중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적었던 식량 크기는 어쩐 일인가? 그렇죠? 증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려 버린 그때인데 이게 적었던 이 식량이 그 크기는 어쩐 일이냐 하면서 한 그릇 담은 밥은 굶주린 범의 가재로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 속담인데 웬만큼 먹어서는 양이 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먹는데 큰 걸 먹어야 되는 가재라는 것은 양이 안 찬다는 속담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밥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반석죽,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랴. 이거 부잣집 사람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뭡니까? 먹는 것이 나에겐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부자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겠죠. 그렇죠? 아침은 죽이더니 저녁은 그것도 죽마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탓이런가 하면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허기져서 눈을 깊이 들어가고 뒷꼭지 거의로다. 뒷꼭지라는 건 뒤통수입니다. 뒤통수가 나올 듯이 눈이 들어가고 뒤통수가 나올 듯 하다는 거예요. 눈이 확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뒤통수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만큼 뭐 한 겁니까?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해학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아득하죠. 이제 못 먹어서 운무에 쌓였는가, 구름과 안개에 쌓였는가. 한 대밥 쾌히 정말 아주 그 한 대밥을 시원스럽게 내가 통쾌하게 지어서 실컷 정말 먹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 고프면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귀향지에서 못 입고, 그렇죠? 못 먹고 거주하기 힘든 의식주의의 그 어려운 이런 공경험을 아주 그 리얼하게 잘 제시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보실까요?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하리 천고만상 이 아무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이 오랜 세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들 어찌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어찌하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체념하는 거죠. 의복이 족한 후에 예절을 한다. 그러니까 의식족이지 예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이 충분해야 예절도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관자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추움이 이렇게 너무 심한데 작심 너무 심하면 염치를 모를 수밖에 없다. 궁무서불이함은 궁하면 무슨 짓인지 한다는 얘기예요.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먹고 살기 어려우면 예의나 염치는 돌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불관면은 벼슬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군자의 예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벼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군자의 예절이고 딥을탁속 굶주려도 더러운 버릇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부의 염치다. 그러니까 군자의 예절이 나온 거고 장부의 염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이거 어떻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풍이 분 연후에 경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나운 바람이 분 뒤에는 경초가 된다. 경초란 건 풀이 어때요? 단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조가 꿋꿋한 사람을 비유한 것이 바로 경초입니다. 아셨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지조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의나 염치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건 정말 지조와 어때요? 절개가 있는 사람이죠. 그거 내가 안다 이거죠. 안다. 그렇죠? 궁차익견.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더욱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풀이란 시에서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청운의 뜻이 없다. 청운. 자기는 뭡니까? 출세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출세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삼순구식을 먹거나 못 먹거나. 그러니까 삼순구식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번을 끼니를 먹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상황인 거죠. 먹거나 못 먹거나 10년 일관. 이게 뭐예요? 10년 동안 관 하나로 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구차한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하거나 못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 하나를 쓴다는 거는 관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모자를. 근데 바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나 못 먹으나 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선비로서 아주 갖춰야 될 그
또 선비이자 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생활 패턴인데 이런 상황이지만 염치를 모를 것인가 예절을 바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절을 바랄 수 있단 말이냐, 염치를 내가 모를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 생에 내가 벌어서,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내 생에 내가 벌어서 중요한 건 요 표현인 겁니다. 요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해석이 좀 불실하더라도 요 말이 확실히 나왔잖아요. 내 삶이 내가 벌어서, 그렇죠? 이거 뭐예요? 내 삶은 내가 읽을 수 있다. 구차, 여기 나온 게 다 구차한 거였잖아요. 구차함을 내가 면하려고 했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염치를 모르는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절을 바래서 뭐 자기의 그 노비를 부릴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차함을 내가 면할 것이다. 내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갈 것, 내가 그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못하던 일 나중은 배울 수 있다. 그렇죠?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내가 다 배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리치기라든가, 그렇죠? 틀을 꽂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 바디라는 건 배틀에 있는 딸린 소 도구입니다. 부품이에요. 놓을 때, 그러니까 들거나 놓을 때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두 어깨 무너지고 팔과 목이 부러지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틀. 그렇죠?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팔과 목이 부러질 정도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멍석 한 입. 한 입이라는 것은 멍석을 세는 단위예요. 결어내니 보리 단말 수공이다. 보리 단말. 그러니까 멍석 한 입을 만들면 보리 단말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도래방석을 만들었으니 돈 오픈 값이 된다. 그러니까 5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멍석 한 입, 도래방석 하면은 당연히 뭐 한다? 예, 돈이 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여기서 뭐 한다고 해서 배워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벌어서 이 구차한 생활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아셨죠? 약한 근력, 내가 기운이 강작, 억지로 기운을 냈단 말이야. 약한 근력이지만 그나마 억지로 기운을 내서 부지런을 떠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에 피가 나고 종이로 만든 이 골무로 핏물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이 실 같은 이 잔명, 아주 그 목숨줄이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한 남은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지만은 어떻다? 아마도 이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그렇죠. 자기밖에 없다 이거. 이러한 이 안타까운 그 삶이 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인명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지극히 중함을 이제와 내가 알 것 같구나. 누가 말하기를 세월이 약이라고 한다. 내 서름 오래되면 될수록 나는 화약고가 아니 될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뭡니까? 더 불같은 분노로 어떻습니까? 돌변할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도리로다. 한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작년에 빌던 보리, 그렇죠? 올해 다시 비워먹고, 비더는 것은 낫으로 베는 겁니다. 지난 여름 낫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낫거니 새보리밥 담아놓고 가슴 막혀 못 먹고, 가슴이 막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막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네요. 뛰는 고기, 회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그렇죠? 회를 뜬 고기도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러워서. 이 서러함도 남들은 없고 목견님도 별로라는 것은 특별하게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그 신세가 가중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고생 한 해 하면 남의 고생 10년이라. 그렇죠? 10배라는 거예요. 10배. 그렇죠? 내가 1년 하는 것은 남의 고생 10년치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흉죽길. 흉하면 다시 길한다고 했는데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나는 그 낙이 언제 오겠니? 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도 나왔네요. 이 서러운 원정, 내 바라는 마음이 있어 비나이다 이 말입니다. 책력, 달력을 이제 넘기겠죠. 달력도 해먹으면 다시 쓰지 아니하는데, 그렇죠? 새 달력을 쓰잖아요. 이 노여움, 그러니까 분노죠, 노여움도 밤이 지나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말이에요. 달력도 다시 쓰고 노여움도 새로 바뀌는데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에 있었던 일들이 무거워지고, 그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 무거웠죠. 사람의 일도
묵었다. 그렇죠. 사람의 일, 즉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기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요. 과거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지난 과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나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천사만사 모든 많은 일들을 탕척하시고, 이 탕척이라는 건요.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끊어진 옛 인연을 다시 있게 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귀향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러한 화자의 의지가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만원사 오늘 여기 본사를 다 끝냈고요. 다음에는 만원사 답사를 기약하면서 다음 시간에 꼭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원사 전문을 강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어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만원사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